도함수의 활용의 첫 번째 주제는 접선입니다. 이게 도함수 활용이 두 개로 쪼개져 있어서 접선, 평균값 정리, 증가감소, 극대극소까지가 여기 있고 그래프, 휴대체소, 방정식 활용, 부등식의 활용, 속도가 속도 뒤에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덩어리가 워낙 커서 이거 책마다 뭐 지금처럼 두 개로 잘라져 있기도 하고 세 개로 잘라져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좀 엄밀히 따지면 접선, 평균값 정리에서 사실은 내용이 잘리는 거고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가 한 덩어리고 그 다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부피로 자르다 보니 여기서 잘린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건 접선인데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하는 건데 접선은 뭐 꼭 그래프 그리는 거랑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이왕에 우리가 배우는 미분 계수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접선하는 거고요. 물론 얘도 뒤로 가면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지지만 방정식을 구하는 게 당연히 첫 번째겠죠? 직선이에요. 접하는 직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우는 교과서에. 첫 번째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 머릿속으로 식은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이 주어진 경우. 세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진 경우. 네 번째는 x절편, y절편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거고요. 요 4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고르세요. 그러면 두 번째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이 나오는 경우. 왜냐하면 점이 2개 주어진 경우는 결국 그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그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y절편도 그냥 지나가는 점 중에 특별히 그게 y절편인 경우고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진 경우도 그냥 모양이 예뻐서 그걸로 배우는 거지 그냥 뭐 두 점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의 방정식 완성해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가는 한 점이랑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기울기를 m이라고 보고 지나가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보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 y-y1이 m, x-x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린 지금 접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접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 써있는 기울기다, 한 점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뭘로 바뀔 거냐면 기울기는 뭘로 바뀌는 거야? 미분 계수로 바뀌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f'A가 될 거고요. 한 점 누구야? 접점이에요. 접점 A, FA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켜 보면 y-FA는 f'A의 x-a다.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요 모양인데 뭐 뻔히 아는 거지만 요 모양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확인하려고. 식이 완성되면 y하고 x는 문자로 남아 있을 거고요. f는 문제 있겠죠. f'을 미분해서 구하면 되죠. a는 접점의 x좌표죠. 이 접점의 x좌표인 a만 구하면 이 식은 완성되더라 그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접점의 x좌표 a가 필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접점의 x좌표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집어넣어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아예 책에 보면 뭐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옛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없을 확률이 높지만 원의 방정식도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접선을 구하는 게. 그 원의 경우엔 뭐 기울기가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3가지가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 밖의 점이 주어진 경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접점의 좌표가 아예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접점의 좌표가 아예 주어진 경우.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세 번째가 원 밖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그냥 이 식 자체거든요. 접점의 x좌표를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림에서도 보면 그냥 요 점에 좌표 나온 거거든. 이걸로 접선 구해봐.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야. 그럼 끝나요. 얘는요.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 1인 거 구해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그어지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만 그어질 수도 있고요. 3차여도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그러면 우린 이 기울기가 m이다 가지고 뭘 구한다고요? 접점 x좌표 구한다고요. F'A가 m이 되도록 하는 a 찾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죠. 그 찾은 a 가지고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접점을 좌표 찾고 기울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방정식만 예쁘게 푸시면 되고요. 요 녀석은 약간 머리를 써야죠. 3차 밖에 있는 점이야. 여기서 접선인 거 봐. 거든요. 이건 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 많으면 3개도 그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까지 그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점에서 그어봐. 그러면 하나밖에 못 그을 수도 있어요. 그 접점의 위치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는데 얘는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3개를 그을 수 있는 점이었다고 쳐봐. 접점 다 다르고요. 기울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바로 동원해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구해야 하는 게 접선이니까 결국 접점의 x좌표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점의 좌표를 a, b라 잠깐만 a 하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치고요. 접점의 좌표를 t라고 할 거야.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두면 y 빼기 ft가 f't의 x 마이너스 t예요. 실제로 fx가 문제에 나와 있으면 t에 관한 식이 되겠죠? t에 관한 식이 되겠죠? x랑 y는 문자로 남아 있는데 요 녀석이 어디 지나간다고요? a, b를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여기다 a를 넣고 여기다 b를 넣을 거야. a, b는 문제 아마 숫자로 나오겠죠? 그럼 결국 이렇게 생긴 식엔 문자가 누구만 남는 거예요? t만 남는 거예요. 이거 결국 뭐 되는 거다? 이거 t에 관한 방정식 되는 거다. 혹시 이런 점의 좌표 중에 하나를 비워놓고 뭐 찾아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미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t예요. t가 누구라고? 접점 x좌표라고. 우린 접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한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접점의 x좌표가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이 방정식 되게 어렵게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만약에 3차 곡선이었으면 3차 방정식인데 접점의 좌표를 찾기 어렵게 안 나온다고. 왜냐면 뭐 출제하는 사람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접점의 x좌표를 찾은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라는 걸 아니? 를 물어보는 거지. 그래 뭐 알았으면 됐고 3차 방정식 어디 한번 뭐 내봐. 이거 아니라고. 그냥 여기까지 가서는 그렇게 어려운 방정식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 정도 오면 되고 물론 그건 대부분의 얘기고 이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3차라고 생각해보면 F를 T에 관한 3차식이라고 보면 이거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거든.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요. 딴 게 없어. 그냥 실근의 개수가 3개일 수도 있고 중근 때문에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다고. T가 3개라는 건 접점이 3개라는 거니까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T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실근 하나를 허근 2개. 그 말은 접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접선을 하나밖에 못 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A랑 B에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T에 관한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건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거를 좀 일반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그림이 있어. 그게 뭐냐면 3차야. 3차에서만 해요. 주로. 3차야. 변곡점이야.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그럼 칠판이 4개의 영역으로 갈라지거든요. 이 4개의 영역 중에 이렇게 좀 뾰족하게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이거랑 얘네 둘은 똑같이 생겨서 그림이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요 영역이랑 요 영역으로 나누어서 요 영역에 있는 어떤 점이면 접점을 다 3개씩 그을 수 있어요. 요 영역에 있는 점들이면 접점을 하나씩 그을 수 있고요. 곡선이든 직선이든 선 위에 있는 점이면 다 접선을 2개씩 그을 수 있어요. 단 변곡점 위에 있는 점만큼은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어요. 이건 뭘 해놓은 거냐면 이 A, B라는 좌표에 따라서 방정식 실근의 개수 달라질 텐데 그걸 식으로 싹 정리해 두면 결국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거든요. 칠판 한 바닥 정도 걸리는데 제가 해봤는데 다 자요.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을 외우는 게 빨라요. 아니 뭐 증명해서 이런 거 안 나오잖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우세요. 3개, 하나, 2개, 하나. 알아두시면 꽤 유용한 녀석이고요.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 나와 있고 야 1,a에서 접선 그었더니 3개 그을 수 있어. a의 범위 찾아봐. 이런 거거든요. 그럼 1,a인가 봐. 방정식 실근의 개수 3개 좋았어. 그럼 t 가지고 그래프 싹 그린 다음에 a가 3개 만나게. 이거 하라는 건데 알고 있으면 1,a? 그래? 그럼 싹 그어가지고 1,a 이렇게인가? 1,a 이렇게 싹 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네.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요거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쨌든 접선이라는 게 나왔을 땐 꽤 자주 써먹는 녀석이니까 기억은 좀 해두세요. 근데 그 접선이 변곡점을 꼭 지나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여기서처럼 만약에 이런 점 생각해 보면 이거요? 요 기준선은 변곡점에서의 접선이에요. 아니 그 구간 나뉘는 거는 구간? 네, 한 개, 3개. 구간 나뉘는 거는 굳이 그 접선이 변곡점 안 지나오면 되는 아니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경계선이라니까. 3차 곡선에 변곡점을 지나가는 접선이 있어요. 이게 기준선이야. 이걸 기준으로 칠판이 지금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거라고요. 그 상태에서 뾰족하게 들어가는 지점에서는 3개씩 그을 수 있고 여기는 하나씩 그을 수 있고 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2개씩 그을 수 있다고. 근데 선 위에 있는 것 중에 하필이면 요 변곡점 요거 하나만큼은 접선 하나밖에 못 긋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런 영역에 있는 점이면 접선을 이 밑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로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으로 와서 여기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넘어와서 이리로 와버리면 이쪽으로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접선이라는 걸 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도. 선 위에서 2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선 위에 있는 점이면 얘 자체가 접선이 될 수 있고 접점이 될 수 있고 또 마주보고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선 위에 있는 점도 자기 자신이 하나의 접선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밑으로도 하나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그을 수 있다는 거야. 변곡점만큼은 자기밖에 안 되고. 그죠? 그래서 뾰족한 지점부터 3개, 하나, 2개, 변곡점에서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언젠가 써먹겠지. 언젠가 써먹으면서 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거 접선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 풀면서 살짝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 접점의 좌표 찾는 요령 중에 근각에서의 관계라는 거 아까 한번 써먹었죠. 그죠? 3차 곡선이고 항상 쓰는 게 아니어서 3차 곡선에서 우리가 주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여기서 많이 얘기는 안 합니다만 뭐 4차면 또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4차 함수 그냥 잠깐 여담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할까? 이렇게 생긴 접선이야. 그럼 실근이 2개고 허근이 2개인 상태예요. 그죠? 접점인데 이거 2번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거 실근 2개, 허근 2개인 상태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네 근의 합이라면서 요점 x좌표를 바로 추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두 실근의 합이 얼마인지 따로 생각해야 돼. 허근 둘이 더해도 실근 되잖아요. 실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차 이상에서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접점의 좌표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3차에서는 꽤 자주 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이것도 나중에 뭐 넓이 할 때 혹시 제가 생각나면 하겠지만 까먹을 거면 미리 얘기하자면 접선 얘기하는 김에 포물선 2차인데 얘랑 평행한 접선 그으세요. 그러면 얘하고 딱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죠? 이 둘이 간격이 같아요. 요 녀석이랑 평행하게 접선을 그어보면 항상 얘와 얘 딱 가운데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상황 언제 많이 보냐면 우리는 이제 2차 곡선을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린 주로 3차를 볼 거니까 1학년 때 뭐 많이 했냐면 이 직선이랑 만나는 두 교점을 A, B라 하고 요 사이에 점 C 있을 때 삼각형 넓이 최대값 구하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런 거 넓이 구할 때 요런 선 구해가지고 뭐 요 점 찾아가지고 넓이 구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요. 그죠? 이 넓이도 공식이 있어요. 삼각형 넓이도 나중에 하러 가서 하고요. 어쨌든 2차에서 접선 이야기 하는 중이니까 요 녀석이랑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는 점은 얘랑 얘 딱 가운데 있더라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평평한 거야. 기울기 0 어차피 좌우로 대칭일 거니까 똑같겠죠? 이거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접선이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할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평균값 정리인데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그 뒤로 뭔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뚝 끊어지거든? 그래서 그 정리의 내용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로레 정리는 뭐예요? 값이 같을 때. 뭐 앞에 뭐 많이 달려있어. 닫힌 거에서 연속이고 열린 거에서 미분 가능하고 FA랑 FB가 같을 때. A, B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 그걸 증명할 때 최대 최소의 정리를 이용하거든요. 생략. 평균값 정리는 뭔데? 닫힌 거에서 연속이고 열린 거에서 미분 가능할 때 양 끝에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요. 이걸 증명할 때 로레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해요. 그래서 로레 정리가 사실은 평균값 정리 약간 특별한 경우잖아. 평균 변화율이 0인 특이한 케이스거든. 근데 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요걸 가지고 일반화된 녀석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을 물어봤대. 그럼 평균값 정리를 물어봤대.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갖는 점 요 구간 안에서 찾으시면 되고 로레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찾으세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0되는 거 찾으라고 미분해서 0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 구간 안에 있는 점으로. 됐죠? 그 다음 나오는 건 증가와 감소. 증가가 뭔데? 책에서 말하는 증가가 뭐예요? F편 C는 C가 0보다 크다. 안 되죠? 아니지. 책에서 말하는 증가는 그게 아니죠. X가 C보다, 그러니까 C가 X보다 클 때 FC가 FX보다 크다. 비슷해요. 좀 더 정확히는 구간 내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임의의라는 건 아무거나 x1, x2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f1, f2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말해요. 오케이? 구간 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이 x2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이거 정의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쓰는 거 굉장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또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면 증가의 정의엔 미분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증가의 정의는 함수값으로 하는 거야. 함수값이 큰 놈이 함수값이 더 큰 녀석만 있으면 증가하는 거야. 두 개 꺼냈는데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 안에는
미분 가능해야 돼, 뭐 연속이어야 돼, 뭐 이런 일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른쪽 게 위에 있으면 증가야 이 소리예요. 그죠? 근데 이걸 그래서 임의해라고 했으니까 사실 임의해라는 건 모든 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구간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봤는데 오른쪽 게 위에 있대.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함수인지를 살펴보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살펴야 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도함수를 끌고 온 거야. 원래 정의는 이건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함수값을 몇 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무수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함수를 차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증가야 아니야? 중감수 왜 대답 안 해요? 중감수 맞지. 두 개 골라봐요. 오른쪽 게 다 위에 있잖아요. 두 개 고르면 오른쪽 게 다 위에 있어. 이거 증가함수인 게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 차이는 뭐냐면 요거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되는 건데 그래 맞자 얘도 증가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f'x가 0보다 큰 거야. f'x가 0 이상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한다고. 오,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구나. 말 되죠? 말 되죠? 응.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구나. 말 되지? 그런데 증가함수면 f'x가 다 0보다 큰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 때문에. 0이 되는 순간이 있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생각한다고? 좋아. f'x가 0 이상이면 증가야. 아니야. 증가함수라고 하면 f'x가 0 이상이야. 얘는 말이 돼요. 증가함수라고 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거든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다 증가함수냐? 그건 아니에요. 오른쪽 게 위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f'x가 0 이상이지만 이거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증가냐 감소냐는 원래는 함수값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저거 불편해서 도함수를 끌고 온 거거든? 끌고 오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 거지. 이거 증가인데 얘는 f'x 0 이상이야. 둘이 딱 왁구가 안 맞아요. 조금 어긋나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막 많이 해. 좀 뭐 참거짓 이런 문제에 가서는. 근데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그래도 이거 가지고 되게 심각하게 막 여러분한테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요. 이 책에서는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마지막에 나오는 요 예제는 사실은 저 명제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건데 요 구간이 상수함수여서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로 다항함수를 다룰 텐데 수학2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다항함수는 없어요. 이렇게라는 건 이렇게 꾸불통꾸불통 잘 가다가 갑자기 찍 가다가 딱 이렇게 가는 건 없다고. 노리고 구간에 따라서 얘 여기서까지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구간을 잘라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이상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겨먹은 다항함수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즉 이렇게 생긴 발레가 없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만약에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f'x랑 f'x가 0 이상이다 라는 말이랑 증가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 돼버려요. 이런 역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서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얘인데 이걸 따지기도 귀찮잖아. 아니 이거 불편하다고 도함수를 끌고 왔는데 끌고 왔더니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단서들이 원래는 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달려 있어요. 니들도 모르게 이렇게 읽다 보면 첫 번째 줄에 막 있어. 다항함수가 어쩌고 뭐 오케이. 그러다 보니 증가라는 말을 보면 미분계수 어쩌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실 증가의 정의는 얘고 이걸 판정하는 방법으로 도함수를 끌고 온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끔 써먹어야 할 때가 있긴 있을 거야. 저 정의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죠. 정의가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요 증가라는 건 구간 안에 있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증가냐 감소냐는 구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왜 뭐 연속이냐 극한값이 있냐 미분 가능하냐 이건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증가냐 감소냐는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두 개를 꺼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요즘 책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고 은근슬쩍 나온 책도 있는데 증가 상태라는 말이 또 있거든요. 조금 다른데 이건 뭐냐면 양수 h에 대해서 작은 양수? 작다는 표현이 좀 별론데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fa-h fa 더하기 h 이 관계를 만족한다면 x는 a라는 점에서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a, fa라는 점이 있고 이거보다 약간 왼쪽, 약간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점에서 증가 상태야 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납득은 가죠. 아니 부동호 반대되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감소 상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증가 감소, 증가랑 증가 상태 사이의 관계를 막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체만 달라진 거야. 증가냐 증가함수냐는 구간에서 판단하는 거고 증가 상태냐라는 건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고. 그죠? 정의가 조금 다르게 생겼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얘도 판정하는 방법 이거랑 똑같아요. 거의. 매번 보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넣어서 계산하라고? 작은 양수 h?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로 판단하냐면 f'a라는 미분 계수로 판단하거든요. f'a가 0보다 크면 이거 당연히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야. 그런데 요런 점 있죠. 이거 f'a가 빵이거든. 그래도 얘는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에요. y는 x세제곱 이런 거 생각해보면 0,0에서 조금이라도 왼쪽이면 음수고 조금이라도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잖아.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빵이지만 이거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라고요. 근데 얘는 똑같이 f'a가 0이지만 이건 증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끝에 있는 점도 보면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왼쪽은 밑에 있는데 오른쪽은 옆에 있거든. 증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그냥 판정하기 불편하니까 미분계수를 끌고 와서 미분계수의 부호 가지고 얘를 판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막 이런 장난칠 거고 그래서 완전히 똑같이 이거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어차피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 이상이라는 말이나 증가 상태에 있다는 말이나 같을 거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요 녀석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혹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비슷비슷한 거야.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두 번째 할 건 극대극소. 또 한글을 한참 써야 되는데 극대가 뭐야? 극대 뭐야?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야 미적분 뚜껑 듣는 사람은 극대 뭔지 알아야지. 네. 며칠 전에 했을 텐데. 사실 오늘 했어요. 극대 뭐야? 네. 네. 그건 극대 정의가 아니지. 기울기가 달라지는. 아니지. 약간 저런 느낌이야. 조금 더 교과서스럽게 이야기하자면 x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 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fa,
FA가 크거나 같으면 A에서 극대다. 뭐지 이 표정들은? 다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극대 정의는 이거예요. A를 포함하고 있는 열린 구간이어야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야 돼. 그렇다면 그 점에서 극대다 하거든요. 기억하기로 그래서 뭐 이계도함수 이야기도 하고 뭐 접선 이야기 기울기가 달라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나 아까 증가감소 했을 때처럼 정의대로 극점을 찾자면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있는 판정법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 5년 전엔 교과서에 있는 극대극소의 정의는 네가 말한 거였어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 훨씬 더 전에는 이거였고요. 근데 이게 약간 피곤했는지 정의를 살짝 바꿨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연속인 함수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면 극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면 극소. 근데 이게 약간 편의상 이렇게 바꾼 거지 실제 극대극소의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바꿨어요. 이게 극대극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다고. 함수값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야기하자면 요 극대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로컬 맥시멈이에요. 이 구역에서 얘가 짱이라고. A를 포함한 요 구역에서 얘가 최대값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장난을 하자면 어떤이라는 거랑 열린 구간이라는 것이 말장난인 거지. 어떤이라는 건 이거 만족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참이야 그런 소리잖아요. 모든 구간 내에서가 아니고 이거 포함한 구간 하나라도 요 부등식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거 극대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4차 함수 곡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극대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얘보다 큰 값이 이런데 함수값으로 막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포함한 열린 구간 이렇게 잘라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요 구간 내에서 얘보다 큰 거 없어. 그러니까 저거 극대다 그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왜 우리 알고 있지만 이런 점 극대점이 맞지. 미분 불가능해도 상관없다고요. 극대점? 맞아요. 그때 맞아요. 잘라서 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극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얘보다 큰 거 없는 구간을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면 걔는 극대다 그 얘기라고. 되죠? 또 뭐 있을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상수함수예요. 요점. 극대다 아니다? 극대? 맞다. 맞다. 잘라보면 얘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극대도 아니다? 큰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극대 맞아요. 심지어 극소이기도 하고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하다고. 왜 뭐 극대면 극소면 안 돼 이런 얘기 없잖아 정의에. 그죠?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라고요. 대신 이 점은 극대이기만 하지 극소일 수는 없어요. 열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포함되려면 얘보다 왼쪽 어딘가에 조금은 들어가야 되거든.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끝에 경계로 얘가 들어갈 수는 없어. 열려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누군가는 있다고. 지금 얘는 그러니까 극대는 되지만 이거 극소는 안 되는 거지.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정의대로 판정하자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고
또 다행스럽게 우리는 다항함수만 볼 거고 다항함수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사실상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다 판정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 0이 되는 점 중에 좌우에서 부호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다항함수라면 fx가 다항함수라면 x는 A에서 극점이야. 극대점, 극소점 합쳐서 극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x는 A에서 극점이라는 말이랑 f'A는 0이라는 말이랑 x는 A에서 극점이야. f'은 0이야. 참이야? 얘가 다항함수라면 얘는 얘야. 는 참이지. 다항함수라면 참이라고.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접선의 길이가 0이어도 극점이 아닌 경우 있다. 아까 말한 증가 상태. 그죠? y는 x 세제곱에서 0,0인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요. 판정법. 극대 극소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어쨌든 0이 되긴 할 거니까 일단 f'A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고 찾은 다음에 이 점의 좌우에서 f'x의 부호를 관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이건 어디까지나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되죠? 그리고 우리는 요것만 할 거니까 더 이상 보지 않지만 미적분 가서 보면 더럽게 생긴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보시면 이계도함수 가지고도 이야기하죠. 이게 한 김에 이런 건데 좀 생뚱맞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극대점이면 f'x가 0이 되는 게 맞는데 요 점의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중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도함수가 음수다 그 얘기예요. 도함수의 도함수가 음수인 거지.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미적분 하는 사람들은 그 책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물론 이것도요. 어차피 3차고 4차고 이거 왜 우리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이거 한 다음 뭐 하냐면 증감표 이런 걸 그리거든요. 증감표 뭐였는지 기억나죠? f'이 0 되는 점 찾아가지고 f'x는 0이고 그 점의 좌우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본 다음에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안 하죠 이제. 안 해도 알잖아. 어디서 극대고 어디서 극소인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어차피 정해져 있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다는 것이고 3차나 4차의 경우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해서 도함수의 활용 1번이 됐다 많다 그죠? 근데 얘기는 다 했니? 빼먹은 거 없이? 네, 다 했나 봐요. 이 정도고요.